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규제 완화랄지 또 금융 정책이랄지. 예, 오늘은요 특히 중요한 금융 정책에 대해서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눈에 띄는 두 가지 정책이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스트레스 DSR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금융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인데요. 먼저 1월달에 시작된 신생아 특례보험자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2조 5천억 정도 신청을 한 인기 굉장히 대박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월달부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장과 정반대적인 스트레스 DSR을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DSR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금융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질적으로 DSR에다가 가상금리를 적용시키는 건데요. 기존 최근 5년간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금리, 그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중시키는 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총 대출 규모가 적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고 또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한 그 영향받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의견 주시죠.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지난달 말에 실시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이 신청을 해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전체 금액이 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전세자금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부분은 2조 1천억이었습니다. 문제는 2조 1천억이 다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조 6천억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으로 들어갔고요. 5천억 정도가 실제로 신규 주택 구매에 사용이 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사실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면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기존 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용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앞으로도 신규 주택 매수에 자금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될지 그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 정책임에도 이 정도의 매수 수요밖에 없었다는 것은 시장이 정말 많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9월 이후로부터 다시 또 하강 국면을 그리면서 12월 달에 1,800여 건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1월 달 거래량이 지금 아직 집계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 12월 달보다는 좀 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2,000건 전후의 거래량이라면 실질적으로 활발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시장적인 어떤 금융정책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가 좀 더 얼어붙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트리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기대했는데 지금 시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정책을 펼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죠. 작년에 꺼져가는 시장에 특례보험자리론을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온기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하락하던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이런 시장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책 모기지 도입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주일 동안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대환대출 낮은 금리에 갈아타기용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신규 대출로는 전체 2조 5천억 중에 약 20% 정도 약 5천억 정도
금액이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친다. 하지만 뭐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먼저 1월달에 시작한 신재가 특례부는 정책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고 또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이건 시장 반대적인 정책인데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책입니다.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식고 있거든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될 어떤 분위기를 전환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매수세가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것인데 이런 또 안 좋은 금리 정책이 또 도입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상충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요. 시장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흐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행될 정책입니다. 스트레스 DSR. 이제 자,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결과적으로 역행이 된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결론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자 이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래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시장 안정 이런 거를 좀 도모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되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의견을 한 가지 좀 더 드리자면은 어차피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정책 우리 당면한 다른 기대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시장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오기를 바라봅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당면한 규제 완화 정책이 빠른 시간 안에 실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